안녕하세요. 핵심 40 개화 정책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 이제 조선이 개화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개화 정책을 시행할 때 일단 강화도 조약에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과 조미소 통상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이때 양 국가가 서로 사절단을 보내는데, 이 사절단을 좀 우리가 그 순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일단 일본하고 먼저 조약을 맺었으니까 일본에 수신사를 보냈죠.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국하고 조약을 맺은 다음에 보빙사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청나라가 미국과 조선을 서로 연결을 시켜줬죠. 그래서 요 영선사는 청나라에 보낸 건데, 조미소 통상조약 이전에 사전 조율을 하기 위해서 요 영선사를 청나라에 보냅니다. 그래서 순서가 수신사, 영선사, 보빙사, 요 순서로 갔다는 얘기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김기수, 한 사람씩 다 알아야 돼요. 김기수, 김홍집, 박정양, 김옥균, 그 다음에 보빙사. 특히 중요한 건 김홍집이 제일 중요하고 김기수 중요합니다. 이 둘, 민영익 중요해. 그리고 여기 영선사에 김윤식도 알아둬야 돼. 김윤식, 요렇게. 사람 이름을 각각에 해당돼서 이따가 수업을 듣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데, 안 외워지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요 김홍집입니다. 왜 김홍집이 왜 중요해? 김홍집이 황준헌과 만나서 조선 책략을 받아서 고종에게 바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책 총괄 기구를 만드는데, 그게 통리기무아문이거든요. 이게 언제 설치가 됐느냐, 이런 문제가 잘 나와요. 요 통리기무아문은 좀 세세히 보자면 2차 수신사하고 같은 해 요 다음이에요. 엄격히 얘기하면 요게 12월에 설치가 됐으니까 2차 수신사 같은 해에, 연도까지는 외울 필요 없고 같은 해에 설치가 됐다. 또는 넓게 봐선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 통상 조약 그 사이에 설치가 됐다. 요 내용까지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서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순서 위주로. 아셨죠? 자, 이번 핵심 40에서는 뭘 배울지, 어디를 배울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자, 우리 핵심 38에서 대원군 집권기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 세국 정책을 시행해서 개항을 거부했죠. 그러다가 이제 대원군이 물러나면서 핵심 39에서는 운요 사건을 빌미로 일본과는 강화도 조약을, 미국과는 청해 알선으로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핵심 39에서 배웠던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 핵심 41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요거. 그럼 오늘 핵심 40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 강화도 조약부터 갑신정변 이전까지 요 사이에 개항을 했으니까 이제 각종 개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부터 갑신정변 사이에. 근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하고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하고도 조약을 체결하면 뭘 보내야 된다 그랬습니까? 사절단을 보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본에는 수신사, 그 다음에 미국에는 보빙사라는 이런 사절단을 보냅니다. 청나라에는 또 여기 영선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조미소 통상 조약 이전에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조선 내에서는 어떤 기구를 만드냐면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구를 설치를 해요. 총괄 기구를 설치해서 개화 정책을 진두지휘를 합니다. 통리기무아문. 그리고 이렇게 개화 정책을 시행을 하니까 또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그런 세력들은 위정 척사 운동이라는 걸 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요 일본하고 미국, 청나라에 보낸 요 사절단들 있죠. 요 내용을 먼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서 총괄 기구로 설치한 통리기무아문을 통해서 어떤 개화 정책을 시행했는지, 그리고 이런 개화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인 위정척사 운동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을 배울 건데,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핵심 40은 딱히 이렇게 이 갑신정변, 그리고 이모군란도 1882년에 일어나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확 이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좀 짜잘한 내용들이 순서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건들이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가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기본 수업 17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70페이지. 자, 그러면 이 개화정책과 위정척사운동.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개화정책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이와 반대하는 위정척사운동, 개화정책을 반대하는 위정척사운동은 어떤 건지 이제 나중에 볼 거고요. 첫 번째, 이제 개화파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개화파는 누구냐면, 자, 요 내용을 달고 보기 전에 먼저 요걸 좀 볼게요. 우리 실학사상 중에 북학파가 있었죠. 북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초기 개화파들이 만들어집니다. 북학파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연암 박지원 선생이잖아요. 그죠? 연암 박지원의 손자가 여기 박규수라고요. 박규수. 매우 중요한 사람, 박규수. 그래서 초기 개화파를 우리가 오경석, 박규수, 유홍기 요 세 사람을 보는데 사람 이름을 지금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흐름을 좀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개화파들을 이렇게 키워내요. 그래서 뭐 김옥균, 박영효, 김은식 이런 사람들이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 정책을 막 시행을 하는데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부터 옹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나누게 되더라. 사람 이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 이름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을 하나씩 뽑자면 초기 개화파에는 박규수고요. 그 다음에 옹건 개화파에서는 여기 김홍집이에요. 그 다음에 급진 개화파는 김옥균. 일단은 요거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은 이거만. 자, 그래서 사람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자고요. 여기 일단 개화파의 형성.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한번 저랑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 뭐 긴장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북학파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개화사상이 형성되어 19세기 후반에는 초기 개화파가 형성되었는데 이런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초기 개화파라고 불러요. 북학파의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박규수죠. 박규수. 박규수는 지금 여러 번 만납니다. 우리 임술 농민봉기, 진주 임술 농민봉기의 안핵사로도 파견이 됐고 제네럴 셔먼을 때 평양 감사에서 이게 제네럴 셔먼을 침몰시켰죠. 그죠? 박규수가. 그래서 연암 박지원의 손자면서 통상 개화론을 통해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을 합니다. 박규수가. 그래가지고 박규수가 사실은 흥선대원군한테 자꾸 개항을 좀 하자 이렇게 건의하다가 이제 벼슬째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화파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뭐 김옥균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을. 자, 그리고 오경석, 그러니까 박규수는 양반 출신이고 오경석, 유홍기는 오경석은 역관이고 유홍기는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인 출신이에요. 중인 출신. 그래서 오경석은 역관으로 중국을 뭐 한 10차례 다녀오면서 해국도지, 요거 해국도지랑 영환지략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청나라 책을 이런 책이 있다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요거는 해국도지는 세계 역사 지리서고 영환지략은 세계 지리서예요. 그냥 우리 시험에 요 해국도지 영환지략 가끔 등장하는데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출제 빈도도 낮고 그냥 봤어요. 여러분들 그냥 요 쭉 봤지만 봐봐. 그래서 이런 초기 개화파들이 지도를 받은 김옥균, 박영호, 김윤식, 육일준 등이 개화파로 성장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예요? 개화 세력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육을 시켰어. 지도를 해서.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개화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사람들이 있죠. 여기 초기 개화파로부터 교육받은 김옥균 요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잠깐 나왔던 요 통리기무아문 있죠. 통리기무아문에서 여기서 개화 정책을 시행을 해요. 그러다가 82년에 이모군란이 터지면서 둘이 갈라져요. 둘이. 자, 그래서 자 볼게요. 그래서 개화 세력이 왜 이래요? 자, 개화파가 분화가 되는데 원인이 이모군란 이후에 청에 대한 외교 정책과 개화의 방법, 속도에 대한
이견이 생겨서 개화 세력이 온건 개화파, 급진 개화파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 표에서 봤듯이 이모군란이 82년 1882년이고 80년에 통리기무 아문이 설치가 되거든요. 이때까지 일을 하다가 이모군란 터져가지고 이렇게 둘이 나누게 된 거예요. 온건 개화파하고 급진 개화파하고. 그럼 온건 개화파는 어디하고 친하냐면 청나라하고 친해요. 그리고 급진 개화파는 일본하고 친한데 청나라나 일본이나 둘 다 서양 세력에 의해서 개항을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둘 다 서양 세력에 대해서 이제 개항을 했으니까 배워야 되는데 이 둘은 서로 자세가 틀려요. 자세가 어떻게 틀리냐면 청나라는 서양의 정신은 됐고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일본은 기술뿐만 아니라 그 서양의 제도, 사상, 정신도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한 게 이제 일본의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개혁에 대한 속도라던가 그런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온건 개화파는 동도서기론. 자, 이것도 그냥 한번 보세요. 우리 시험에 동도서기론이 잘 나오잖아. 동도서기론이 뭐냐면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본받자는 건데 청이다, 청. 온건 개화파니까 청나라라고요. 청나라 양무운동 이게 뭐냐면 기술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서양으로부터 기술만 받아들이지 서양으로부터의 어떤 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서양의 소프트웨어, 제도, 사상 이런 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야. 기술만 받아들이자. 동도서기론. 그래서 여기서 키가 되는 인물이 김홍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쫙 한번 보고 이름이 외워지면 좋아. 근데 안 외워져도 괜찮아요. 아셨죠? 뭐 사람 이름, 여기서는 사람 이름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 개화파가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둘이 갈리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급진 개화파는 얘네들은 문명 개화론. 이거는 일본은 어떻게 해요? 일본은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사상, 제도, 소프트웨어까지 수용하려는 그런 개화론이죠. 그래서 요것도 이름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요 문명 개화론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동도서기론이나 문명 개화론 뭐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시험에는 이런 거 안 나와. 이따가 우리가 순서 짜 맞추는 거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순서를 알아야 돼. 순서를. 그래서 여기서 키가 되는 인물이 김옥균입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 170페이지에서 배운 내용은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초기 개화파들이 있었어. 박 교수를 비롯한 초기 개화파들이 이제 실제로 개화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어디서? 그렇죠. 여기 통리기무 아문에서 이렇게 지저분해. 통리기무 아문에서 개화 정책을 시행했던 개화파들을 길러냅니다. 근데 여기서 같이 이게 80년에 이게 생기거든. 근데 잘 개화 정책을 하다가 82년에 이모군란이 터지면서 둘이 갈라진대. 어떻게? 온건 개화파, 급진 개화파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더라. 요 내용을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볼 거냐면 우리가 171페이지 이제 요 일본으로 보낸 수신사 있죠. 사절단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볼게요. 자, 171페이지 사절단 파견. 자, 그러면 사절단 파견은 일본, 청나라, 미국 요 세 나라에 보냈는데 자, 요 순서를 먼저 보자고. 순서를 억지로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먼저 자, 연도는 필요 없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먼저 체결했죠.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에 이렇게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미국하고 조약을 맺기 전에 청나라와 조선을 서로 이렇게 조약을 맺을 수 있게 알선해 준 게 청나라죠. 청나라에 영선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사전 조율을 하는 거예요. 미국과 조선에. 그런 다음에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보빙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어떻게 해요? 수신사 먼저, 그 다음에 청나라 영선사. 그래서 영선사에서 어떻게 해요? 실무 협의한 다음에 조미소 통상 조약한 다음에 보빙사니까 수신사, 영선사, 보빙사.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 그리고 조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조선 책략 막 들어오던 게 어때요? 조선 책략이 들어오던 게 2차 수신사 때 김홍집이 조선 책략 들고 왔었죠. 그죠? 그래서 요 2차 수신사. 요 다음에 그러니까 1880년 요때 같은 해에 통리기무아문이 설치가 돼요. 통리기무아문이. 요거. 그럼 통리기무아문은 여러분들이 좀 세밀하게 2차 수신사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지만 크게 봤을 때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호 통상 조약 사이에 들어온 게 바로 요 통리기무아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모군란이 일어나요. 이모군란도 요 조미수호 통상 조약과 강화도 조약 사이에 일어났어요. 요 사이에. 이모군란 때문에 제물포 조약이 체결이 됐는데요. 이 제물포 조약에 일본에게 수신사를 보내라, 사절단을 보내라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3차 수신사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이제 순서를 외워야 돼. 순서 외우는 게 중요한데, 자 먼저 수신사는 당연히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이 제일 먼저 조약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수신사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청나라 영선사 다음. 왜? 왜냐면 여기 미국과 조선을 다리를 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 조약 다음에 보빙사, 수신사, 영선사, 보빙사. 요 순서대로. 그죠? 그리고 통리기무아문이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호 통상 조약 사이에 왔네. 이모군란도 그 사이에 왔습니다. 이모군란도 그 사이에 왔어요. 요거.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수신사입니다. 2차 수신사. 3차 수신사도 요 이모군란의 결과로 3차 수신사를 보내기 때문에 요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2차 수신사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미리 좀 볼게요. 미리. 우리가 위정척사 운동 중에서 중요한 거 두 개가 최익현의 외양일체론을 내세우면서 개항, 항구를 여는 거를 반대한 거는 당연히 언제겠어요? 강화도 조약 아직 항구 열기 전이니까 개항 반대 운동을 하면서 최익현이 외양일체론을 주장을 했겠죠? 자, 근데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있죠. 요거는 개항 반대가 아니라 이미 개항을 했어. 이미 개항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차 수신사 때 조선 책략 가지고 막 들어왔죠. 그것 때문에 이만손이 영남만인소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만손의 영남만인소는 개항 반대가 아니라 개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겠죠. 최익현의 외양일체론은 개항을 반대한 거니까 강화도 조약 이전이고, 그 다음에 개화 반대는 요거는 이만손, 그러니까 영남만인소는 우리 기억나잖아요. 2차 수신사 다음에 들어온 거. 그러니까 요거는 개항 반대라기보다는 이제 개화 반대 운동이라고 보셔야 돼. 요 두 개만 알면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요 두 개만 알면 나머지 두 개는 외워집니다. 위정척사 운동은. 그러면 우리가 순서 여기서 다 끝난 거야. 순서는 다 외운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요 일본 수신사 있죠? 요거를 한번 쭉 본 다음에 수신사에서 보빙사까지 본 다음에 요 순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수신사와 시찰단 일본에 보낸 겁니다. 일본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그래서 1차 수신사는 자, 왜 1차 수신사를 보냈는지 원인까지 기억하면 저절로 외워져요. 당연히 강화도 조약에 대한 답방으로 사절단으로 보냅니다. 자, 그리고 사람 이름을 한 사람씩만 외우자고요. 여기 사람들 쭉 나오는데 한 사람씩만 외우되 안 외워져도 괜찮아. 우리는 그냥 제일 중요한 김홍집만 외우면 일단 성공한 거예요. 김홍집, 2차 수신사 김홍집.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에 대한 답방으로 파견된 게, 자, 김기수 동그라미. 이거 외워지면 좋고 안 외워지면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수신사에 대한 설명이 우리 시험에 쭉 나오다가 이게 몇 차 수신사인지를 알아야지 푸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김기수가 1차 수신사였다는 걸 알면 여기 김기수라는 이름 나오거든요. 그러면 쉽게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 사람 이름 김기수 한번 보고 안 외워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 그래서 1차 수신사로 김기수가 파견됐어요. 왜? 강화도 조약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방으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조선에 보냈어요. 사신을. 그래서 메이지 유신 후에 발전한 일본 신문물을 소개했어. 1차 수신사는. 근데
2차 수신사는 왜 보냈냐면은 원래 보낸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지만 너무나 불평등하게 체결됐죠. 대표적인 뭐야? 관세도 걷지 말아라. 뭐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야, 이 개항장 문제 요거를 좀 관세라도 좀 받게 하면 안 돼라고 불평등 조약 문제를 해결하러 갔는데 김홍집이 당연히 일본 놈들이 그런 걸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는 실패했지만, 자, 요 동그라미. 김홍집은 알아야 돼요. 언제? 2차 수신사 김홍집. 다른 사람 기억 못해도 되는데, 2차 수신사 김홍집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김홍집이 황준원을 만나가지고 조선 책략을 고종에게 바쳤죠. 이 개항장 문제는 전혀 해결을 못했는데, 조선 책략을 고종에게 바쳐요. 이 다음에 일어난 게 뭐예요? 이 조선 책략 때문에 미국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만손이 영남 만인소를 올리게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게 이 조선 책략이죠. 자, 그리고 이제 3차 수신사는 조금 있다가 나오고 그 사이에 조사 시찰단이라는 걸 보냅니다.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은 박정양 정도 한 명만 알면 됩니다. 잊어먹어도 할 수 없어. 이 김기수, 박정양은 좀 잊어먹어도 할 수 없어. 근데 외워두면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막 암기하려고 막 하지 마라. 왜냐면 박정양, 김홍집 계속 뒤에 나오다 보면 누적이 되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보면 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외우려고 하지 마. 아, 그리고 안 외워줘도 괜찮아.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밑줄 보세요. 이 조사 시찰단을 신사유람단이라고도 예전에 불렀는데 우리 시험에는 이제는 조사 시찰단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신사유람단이라고 불렀지만 이건 몰라도 돼. 그냥 그어버려요. 자, 위정척사 세력이 개화 반대 여론이 해가지고 왜 일본에 자꾸 뭐 수신사 같은 거 보내냐. 보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요거 밑줄. 암행어사의 형태로 비밀리에 이 사람들을 파견했어요. 조사, 이게 수신사가 아니잖아. 조사 시찰단이잖아요. 그래서 암행어사 동을 암행어사의 형태로 그러니까 몰래 보낸 거야. 몰래. 이 위정척사 애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차 수신사 볼게요. 3차 수신사. 3차 수신사는 요거는 뭐가 이러냐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밑줄 보세요.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된 제물포 조약에 야 사절단 수신사 보내 이렇게 일본 애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옥균 동그라미 여기 김옥균 한 명만 건져 가자고요. 김옥균이 파견돼서 이때 밑줄 최초로 태극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3차 수신사. 자, 그래서 봐봐요. 1차 수신사는 왜 간 거야? 강화도 조약 체결했으니까 갔지. 김기수 알아두면 좋고. 2차 수신사는 개항 불평등 조약 때문에 개항장 문제 협상을 위해서 갔지만 실패하고 김홍집 동그라미 김홍집은 알아야 돼요. 조선 책략 황준원의 조선 책략을 고종에게 받겠죠. 자, 세 번째 조사 시찰단은 요거는 암행어사의 형태로 갔어. 왜? 위정척사 반대 여론이 강했기 때문에 암행어사의 형태로 가서 수신사가 아니라 조사 시찰단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양 정도 하나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모군란 때문에 이모군란에 의한 재물포조약에 의해서 간 게 김옥균이 가서 최초로 태극기를 사용한 게 바로 요 3차 수신사입니다. 아셨죠? 순서대로 외워두면 좋아요. 순서대로 외워두면 좋은데 요거를 가지고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는 웬만하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순서보다도 아 이게 일본하고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2차 수신사에서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 책략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돼. 그죠? 요게. 그 다음에 3차 수신사, 요거는 뭐 때문에 가게 된 거야? 요거 뭐 때문에? 그렇죠. 요거는 이모군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이모군란이란 것 때문에 일본 애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간 거야. 요거는. 그리고 조사 시찰단은 특이한 게 뭐예요? 암행어사 형태로 갔어. 왜? 반대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오케이. 특징들이 다 있죠. 그거를 중심으로 외우면 외워집니다. 이 순서도 외워지고 다 외워져요. 요거. 통리기무 암호는 어느 때쯤 설치가 됐어요? 요거 2차 수신사 연말에 설치 1880년 12월에 설치가 되거든요. 통리기무 암문이. 요 바로 다음이에요. 2차 수신사 다음에 요거 이따가 뒤에 볼 겁니다. 이제 일본 기준 잡았죠. 오케이. 그럼 다시 와서 볼게요. 우리가 지금 뭐 배웠냐면 여기까지 봤어. 지금 이제 일본에 대해서 다 봤어요. 일본에 대해서. 근데 그 다음에 볼 거는 뭐냐면
청나라에 영선사를 보내요. 영선사. 그래서 영선사에서 미국과의 이 조약을 사전 조율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이 영선사 중국으로 보냈어. 자, 요거는 미국과의 관계를 사전 협의하기 위해서, 자, 김윤식, 요거는 알아둬야 돼. 김윤식, 영선사는 누구예요? 김윤식. 요거 알아야 돼. 김홍직급은 아니지만, 아까 김홍직급은 아니지만, 오늘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 요 영선사가 김윤식이란 건 알아두셔야 돼. 요거. 왜냐면, 여기에서 미국과 관계 사전 협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중국의 선진 군사기술 및 무기 제조법을 해요. 무기 제조법을 하는, 무기의 동그라미. 그랬는데 이모군란이 1882년에 일어났거든요. 81년에 보내서 중국의 뭐 무기라던가 그것 좀 배우러 갔는데 1년 만에 조기 귀국하게 됩니다. 이모군란. 그래서 저 밑줄, 이게 중요해. 이게 사실은 영선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별표. 근대 무기 공장인 기기창 동그라미. 기기창을 설립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누가? 김윤식이. 영선사 김윤식 기기창. 오케이. 요거 아셨죠? 순서가 언제라고요? 순서가? 그렇지.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전이어야 돼. 영선사는. 순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선사 하면 기기창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영선사에서 김윤식이 영선사 가가지고 이런 기술 배워서 기기창을 설립하는데 기여했다. 자, 오케이. 이게 뭡니까? 요게 지금 우리 중국이 보는 영선사예요. 수신사보다 늦게 보냈네. 수신사보다. 그죠? 수신사보다 늦게 보냈어. 얘네 조사 시찰단하고 3차 수신사하고는 거의 동일한 시기고, 그 다음에 아무튼지 간에 중요한 건 수신사와 영선사 다음에 미국과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보빙사가 이 셋 중에선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보빙사. 자, 보빙사 보자고요. 보빙사를 보면 이제 미국에 가는 거죠. 미국. 그래서 조약 체결 이후에 조선은 미국 공사의 파견에 대한 답례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낸 거예요. 양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면 같이 보냈는데, 자, 민영익 동그라미. 여기는 민영익 시험이 잘 나옵니다. 민영익. 자, 그래서 민영익, 유길준, 홍영식, 서광범 등의, 자, 보빙사라는 사절단으로 미국에 파견했다. 요거. 그래서 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만났어. 그래서 여러 문물들을 시찰을 하게 됩니다. 요거. 오케이.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 순서. 수신사, 영선사, 보빙사. 뭐를 기준으로 외우면 편해요? 강화도 조약과 조미소 통상 조약을 기준으로 해서 외우면 쉽죠.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사절단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네모 3번 171페이지 부분 초기 개화 정책이라고 나오는데, 개화 정책을 고종이 시행을 하고 싶어도 의정부를 비롯한 삼정승 그리고 각 대신들이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들이 워낙 세서, 그래서 막 몰래 보내기도 하고 그랬죠. 아까 그 조사 시찰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개화 정책을 추진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통리기무아문이에요. 그래서 요 통리기무아문에다간 고종의 사람들을 심는 거예요. 누구? 그렇죠. 민씨 세력들, 자기 외가 그 외척인 민씨 세력들과 개화파들 있죠. 개화파들. 누구? 여기 나오잖아. 김용식, 박정영, 어윤주, 김홍집, 김옥균, 홍영식. 아까 누구? 초기 개화파들에게 길러진 요 개화파 인사들을 통리기무아문에 집어넣고 이제 개화 정책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통리기무아문 이름이, 통리가 총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무가 정책, 정무, 그런 의미예요. 아문이 뭐냐면 요게 관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괄 정책 기구죠. 통리기무아문이. 그야말로 뭐를 총괄하는 거예요? 개화 정책. 그래서 개화 정책을 총괄하면서 각종 기무, 정무들을 국가 기밀이나 일반 정치도 관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워낙 이제 기존의 대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따로 정치 기구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총괄 기구를.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개화파 인사인 김용식부터 쭉 나오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렇죠. 초기 개화파, 지금 온건 개화파나 급진 개화파들이 저기 처음에 이모군란 전에는, 이모군란이 1882년에 일어났는데 그 전에는 여기에서 같이 개화 정책을 시행을 했었다고요. 근데
이모군란 이후에는 서로 갈라진 거고. 자, 그리고 자 밑줄 그세요. 이 통리기무 암은 자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 통리기무 암은 자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통리기무 암은 12사 설치. 12사가 뭔지 몰라도 돼요. 요 12사를 각각 설치를 해가지고 외교, 군사, 통상 뭐 이런 거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 여기서 봤어요. 여기 통리기문 앞에 12사. 12사가 뭔지 몰라요. 12개의 부처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의 부처를 12사를 뒀어. 통리기문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자 다음 페이지 172페이지 이제 요때 초기 개화 정책에서 통리기무 암문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제개혁과 근대시설 설치를 이제 볼 텐데 얘네들이 다 언제 일어난 거예요? 언제 일어났냐면 말씀드렸지만 자 통리기무 암문 설치는 아무튼 지금 우리가 강화도 조약하고 조미소 통상조약 요 사이를 보고 있거든요. 요 조미소 통상조약 하고 강화도 조약 사이에 통리기무 암문이 설치가 됐어. 근데 통리기무 암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2차 수신사하고 연도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같은 해에 통리기무 암문이 설치가 되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 개화파들이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이모군란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모군란이 일어나서 서로 온건 급진 개화파로 서로 갈리게 됩니다. 그 내용도. 그리고 이제 요때 이 개화 정책을 이 갑신전변 이전에 또 통리기무 암문을 설치하고 어떤 개화 정책도 시행을 했냐면 자, 이 시험이 잘 나와요. 우리 조선이 5군영이 됐잖아요. 근데 5군영을 축소합니다. 그래가지고 5군영을 축소해서 5군영을 2영으로 축소. 5군영을 2영으로 축소해가지고 나머지 3개를 어떻게 다 묶어가지고 신식군인 별표 여기 별기군을 창설하는 별기군 동그라미 너무 중요해요. 별기군. 별기군이 언제 만들어졌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지. 강화도 조약과 조미소 통상 조약 그 사이에 만들어졌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식군대예요. 이 별기군이 신식군대야. 별기군을 창설하고 그 다음에 누구? 일본인 교관을 채용이 아니라 채용이죠.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군사 훈련을 실시했어요. 별기군에서. 그리고 요것도 시험 잘 나와. 근데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 자 이거 다 알아둬야 돼요. 기기창, 무기공자. 아까 기기창 나오면 이거 뭐가 있대? 그렇지. 영선사의 김윤식이 돌아와서 기기창 만들었네. 그죠? 기기창. 여기 제일 중요해요. 이 기기창이. 그 다음에 인쇄를 담당했던 박문국도 나와요. 박문국. 그 다음에 화폐 발행을 위한 전한국도 잘 나와요. 그러면 이걸 다 알아야 돼. 지금 제가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얘네들이 우리 시험에는 한능검에서는 얘네들이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어? 이렇게 물어본다. 언제 만들어졌어? 그러면 갑신정변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아니, 갑신정변 이전에 만들어졌어요. 갑신정변 이전에 기기창, 박문국, 그다음에 전한국, 박전기라고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박전기, 박문국, 전한국, 기기창, 박전기. 요 박전기 외워도 돼요. 박전기. 별기군도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별기군도 거의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별기군, 그 다음에 박전기. 자, 요거 별박전기 이렇게 외울래요? 별박전기? 딱 앞글자 외워지나? 별기군까지 외워야 돼. 요 세 개를 외워둬야 돼. 이제 이런 근대 시설이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 시발점, 우리가 이제 근대 시설을 계속 외울 건데 그 시발점이 바로 요 박전기입니다. 박전기. 별기군까지 외우면 더 좋고 별박전기 해도 되고. 근데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한 건 기기창이에요. 왜? 영선사 김윤식. 아까 청나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런 개혁이 갑신정변 전에 한 이쯤 일어났어요. 이쯤. 통리기무 암문을 비롯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172페이지에 위정척사 운동이라는 게요. 자, 위정. 바른 거를 지키고 사악한 거, 그른 것을 배척하는 게 위정척사죠. 근데 사실 이 위정척사 운동이 위정척사 사상에서 오는 건데 여기서 바른 거는 성리학 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주로 이제 천주교,
서양 문물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 위정 척사 운동은 반외세, 반개혁적 그런 사상 운동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크게 4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4개로. 그래서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먼저 강화도 조약 이전에 대원군 집권기 있죠. 대원군 집권기인데는 프랑스랑 막 와가지고 통상을 하자고 그랬잖아. 통상을 하자고. 그러니까 통상을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척화주전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당연히 개항을 반대했겠죠. 항구를 여는 걸 반대했겠죠. 최익현의 외양일체론, 이거 앞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개항을 한 다음에는 이번엔 개화 정책을 하는 거를 반대했어. 개화를 반대했어. 그 중에 하나가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예요. 여러분들이 통상, 개항, 개화, 항일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중요한 거는 요 2개가 우리 시험에 나와요. 요 항일 의병 운동은 나중에 뒤에서 따로 배울 거고. 그래서 이 최익현의 외양일체론이라던가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가 언제쯤 일어났는지 사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것만, 그 내용만.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개로 위정척사 운동이 이런 흐름으로 갔더라, 이런 흐름으로 갔더라는 것만 아시면 돼. 자, 볼게요. 자, 그래서 통상 반대 운동은 대원군 집권 시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막 병인 양료 일으켜서 통상 요구하니까 척화주전론, 이름이나 그냥 하나 알아두세요. 이양로, 기정진, 사람 이름 몰라도 돼. 그냥 등이 서양과 화해하지 않고 싸우자는 척화주전론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서양과의 통상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흥선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인 쇄국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저하고 같이 읽어본 거예요. 기억에 남으면 좋고 안 남아도 괜찮아. 자, 근데 이번 이제 개항 반대 운동을 볼게요. 요거는 이제 개항 반대니까 일본이 운요 사건을 빌미로 개항을 요구하니까, 자, 밑줄 요건 알아야 돼. 이 외양일체론, 외놈이나 양놈들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항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최익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유인석 몰라도 돼요. 최익현 등이 일본과 서양은 실체가 같다는 외양일체론을 주장하면서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했죠. 특히 최익현은 도끼를 가지고 대궐 앞에 엎드려 상소를 올렸어. 요거를 지부복걸 척화이소.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부, 요게 도끼를 지는 거, 부가 도끼 부자거든요. 도끼를 가지고 와서 지니고 궐 앞에 엎드려서 척화의 소를 올린다. 척화의 상소를 올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도끼를 왜 놔두냐? 만약에 내 말 안 들어주면 도끼로 내 목을 쳐라. 뭐 그런 의지로 이렇게 도끼를 들고 상소를 올릴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화 반대 운동은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우린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조선 책략 때문에 이만손이 영남 만인소 올렸죠. 요게 이 개화 반대 운동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 책략 때문에 2차 수신사 그 다음에 일어났구나. 그죠? 그거. 그 다음에 이제 항일 의병 운동은 나중에 뒤에서 이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위정척사 운동이 이렇게 명맥을 이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 이거 보자고요. 요 최익현의 외양일체론은 강화도 조약 전, 그죠? 개항 반대잖아. 그 다음에 요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는 요거 2차 수신사 이후에 요때 김홍집이 조선 책략 갖고 왔죠? 그때 요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를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언제 일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 이제 포인트 보자고요. 자, 오늘 포인트.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호 통상 조약 사이에 일본에 갔던 수신사와 시찰단 있었죠. 각각 사람 이름 알아둬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김홍집,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김기수, 민영익이에요. 요거. 그다음에 영선사도 여기에 사람 김윤식 알아야 되죠. 요 영선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영선사는 김윤식이 무기에 대한 기술을 가져서 기기창을 설립을 했죠. 요 내용. 그리고 요 2차 수신사 김홍집은 왜 중요하냐면 황준원의 조선 책략을 이때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통리기무아문, 개화정책의 총괄기구인 통리기무아문이 2차 수신사하고 같은 해에
설치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뭐 많이 설치됐지만 기기창, 그 다음에 방문국, 전환국, 박전기 이렇게 외웠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기기창. 왜? 요거하고 이어져 있으니까 요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정척사 운동의 중요한 건 뭡니까? 강화도 조약 이전에 최익현의 외양일체론,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요 김홍집이 조선책략 들고 와가지고 요거 개화를 반대하는 영남 만인소 요 왔던 거 기억나죠? 영남 만인소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고 이번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지만 순서 위주로 나오니까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자고요.